예, 여러분 그 세 번째 강의로 접어들었는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 유교적 의미의 배려해서 오픈 마인드, 개방성과 포괄성, 포용성을 지닌 그런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건 어떤 형식에서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느냐, 그 부분을 세 번째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육아의 핵심적인 윤리를 5가지로 설정을 하죠. 그걸 일반적으로 오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륜을 대부분의 경우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봉건적인 윤리, 고리타분한 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묵살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배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서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실천될 수 없는 그 윤리 구조자,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학문적 성향, 아니면은 그 조금 과거의 낡은 전통, 이렇게 몰아붙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륜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륜을 한번 보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유교 경제능의 대학을 보면 혈구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나 콤파스처럼 타자를 헤아려보고 재어보는 마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강에서는 오륜과 혈구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적 배려를 어떻게 고민해서 지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유교적 의미의 배려 두 번째, 오륜과 혈구,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륜과 혈구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간단한 겁니다. 사회적 관계와 배려의 형태예요. 사회적 관계 배려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를 중심으로 했으면은 자기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식의 내면적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의 움직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상하, 좌우, 전후, 그다음 뭐 사방 팔방으로 쫙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망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망들이. 그죠? 이것은 이렇게 얽힐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망 속에서 어떤 행위와 질서가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오륜이에요. 그럼 유교에서는 이걸 5가지로 정돈을 한 거죠. 물론 이게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따져보니까 5가지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륜은 5가지 사회 관계와 배려를 지켜갈 수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이다, 윤리다,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이게 5가지를 만들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망을 끌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 사이의 화합, 그 사람 사이의 화합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간관계의 실천 양식이에요. 만약 이것이 화합과 반대되는 균열이나 평화가 아니고 전쟁 혹은 갈등을 지향하는 인간관계라면은 이게 맺어질 수가 없죠. 사회 자체가 파괴되니까요. 해체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륜은 화합과 평화를 지향했던 어떤 삶의 질서체계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윤리이자 질서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람 사이에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있고 서양 사람이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형태가 다를 뿐이죠. 형제 자매도 다 있죠. 할아버지도 다 있고 사회의 어른과 아이의 관계도 다 있고 친구 관계도 다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프렌드십이 있잖아요. 우리는 친구 사이에 부모 유신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약간의 형식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편적 윤리라고 볼 수가 있죠. 특수윤리는 이제 문화 풍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오륜이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합리적인 배려의 질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륜의 내용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가끔씩 하다 어떤 사람들 이 오륜하고 뭐 예를 들어 5가지 우리나라 한국 사상사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 세속 5개 같은 것 이런 거다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이 오륜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륜은 부자유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
이렇게 있죠. 올바른 어떤 본분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유 유서. 그것은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붕우 유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오륜을 다른 말로 친, 짧게 해서 의, 별, 서,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 의, 별, 서, 신 하면 오륜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유치는 뭐냐? 이걸 자칫 잘못해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해요. 그럼 엄마와 딸은 어떻게 앞으로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건 대표가 단순히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하면 친자는 뭐 이건 혈연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슬사,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는 고아라든가, 그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아주 오랫동안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떨어져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로서는 딱 한 번 유지돼요. 딱 한 번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륜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부여한 거죠. 자연의 질서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겁니다. 이건 혈연 관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조직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혈연 관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약속의 체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임금으로 모시고 있을 때 임금이지, 내가 임금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신하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그 어떤 조직에 있을 때도 그 조직 지도자가 나를 채용했을 때 지도자지, 그 관계를 떠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부 유별은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관계는 혼인이 연계되어 있어요. 혼인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이걸 갖고 차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남편은 우위에 있고, 여성은 아래쪽에 있고, 남편은 높고, 여성은 아주 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굉장히 유별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별이라는 것은 뭐냐? 구별과 구분, 그죠? 다시 말해 역할과 태도의 차이예요. 역할과 태도. 남편이 할 일과 아내가 할 일, 그것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지, 뭐 거기에서 뭐 어느 것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타자와 타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룬 거죠. 그죠? 그래도 이거는 천륜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약속의 측이에요. 사회적 관계에서 그런 방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유 유소는 뭐냐? 장은 어른이죠. 유는 어린이고, 그럼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사회적 상호관계예요. 그러나 이 설을 일방적으로 어른이 무조건 우위에 서고 어린이는 아래에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아이 혹은 아주 늙은 사람, 이 관계는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이 있고 아주 어린아이 유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나이로 따지면 청년이 나이가 많아서 이것이 장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환경 여건을 조사를 해보고 하면은 청년보다는 유아가 존경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높이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유아가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하게 서자를 붙여서 질서, 그죠?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높낮이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차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장유유서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부모유시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속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건 수평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륜을 잘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오륜을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나가 이렇게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볼 때 부자유치는, 내가 만약에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위에 있어요. 이게 부모가 위에 있죠. 그죠? 부모가 위에 있는 이런 관계가 돼요.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자식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수직 관계예요. 군신유의도 뭐냐? 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을 테고, 내가 만약에 조직 구성원이라면 여기 군이 있는 거죠. 이런 상하관계예요. 군신유의도. 부부 유별은 뭐냐? 남편과 아내, 여기 부부, 이렇게 수평관계예요. 이거는 수직이 없어요. 평등한 관계라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장유수는 뭡니까? 수직적 관계가 상호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장이 있고 여기에 유가 될 수가 있죠. 내가 여기 있으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장이에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유고. 그리고 나보다 엄청나게 어린 사람이 유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장이 여기 내려올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는. 그다음 붕우 유신 또 수평적인 관계죠. 그죠? 붕과 우 신체. 그래서 이거는 뭐냐 다른 말을 하면 나를 중심으로 상하 전후 좌우 관계를 이루는 사회적인 쌍무 윤리 질서만, 쌍무 질서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와 질서를 다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오륜이에요. 여기서 무슨 봉건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봉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의 낡은 전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사회 구조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보편적 질서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부자유 친하고도 이 친의 관계가 혈연 관계이긴 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산다든가 아니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이런 양식이 있는 반면에 서구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부모 자식 간에 별도로 산다든가 뭐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다를 뿐이지 이 관계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다 있습니다. 단지 약간의 이 속에 들은 내용만 양식만 다른 거죠. 문화에 따라서. 근데 이것 자체를 그냥 내용이 다른 걸 가져와서 본질이 달라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세계를 잘못 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륜과 더불어서 오륜은 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배대 중에서도 이 혈구는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그 실천의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혈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혈구는 요거는 재다는 의미예요. 재다, 헤아리다. 그럼 이 구는 뭐냐면은, 구는 자라든가, 콤파스 같은 그런 단위를 척도하는 거예요. 단위를 척도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나 콤파스 같은 이런 걸로 재보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럼 이걸 사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다. 혹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나 입장을 고려해 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늙은 사람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돼요? 늙은 사람 자체로 대접해야 되죠. 늙은 사람 여러분들 젊은 사람보다 육체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힘이 없는 만큼 대접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늙은 사람을 늙은 사람으로 지도자가 만약에 대접해준다 그러면 지도자들 따른 대부분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효도하는 기풍이 저절로 생겨요. 늙은 사람을 늙은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높이 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효도하는 기풍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또 지도자가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해주면은 국민들에게 공손하는 기풍이 일어나요. 어른은 공손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혹은 집안의 어른이 그 사람을 대접을 안 해. 그럼 아래 사람이 누가 대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면 고아와 같이 옛날에는 전쟁 고아가 많아요. 이런 사람을 요새 말하면 사회적 약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 이런 사회적 약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 믿고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자가 많이 헤아려주고 있구나. 마음을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게 바로 혈구라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배반하지 않고 그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든 어떤 사회든 사회의 지도자들은 뭐냐, 자나 콤파스 같이 재어보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꿈 혹은 그 사회 공동체가 이끌어 나아가야 될 어떤 길,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냐, 사람마다 모든 개인마다 저 사람의 상황과 그죠? 처지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줘야 돼요. 그래서 헤아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혈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일 혈자죠. 혈구예요. 이런 마음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져야만이 그 사회의 리더가 되든 21세기의 어떤 그 혈구라는 것 자체가 이미 타자를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배대 정신이죠. 그러한 어떤 케어링의 정신을 갖고서 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유교적 의미의 배려 두 번째에서 오륜과 혈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요. 오륜은 쉽게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보편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쌍무윤리 질서다. 상하, 전후, 좌우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상하, 전후의 어떤 그 사회관계 질서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혈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야 하는 어떤 그 원리라든가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 경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헤아려보는, 혹은 그 처지를 헤아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에서는 유교를 봤기 때문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대자대비와 줄탁동시의 어떤 배제정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